11월 15일에 공부한 내용, 연습 문제랑 정지 질량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공식을 스토리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대론적 운동량에 대해서 개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대론적 운동량, 상대론적 운동량, 상대론적 운동량. 운동량은요, m 곱하기 dx d 타우 이렇게 쓸 거고요. 이게 상대론적 운동량입니다. 고유 시간으로 나누네요. 그 다음에 로렌츠식에 의해서 아니면 미코스키의 시공간 개념에 의해서 d타우는 dt 제곱 빼기 dx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분모 분자를 dt 제곱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은 m dx dt에다가 1 마이너스 dt dx 오버 dt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dt 오버 dx는 dx 오버 dt? dx dt는 베타잖아, 베타. 그렇지. 뭐 이렇게 써도 돼. 하이퍼 탄젠트 세타라고 써도 되고, 똑같은 말이죠. 하이퍼선 얘의 제곱. 자, 얘는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m 베타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고, 얘는 m 감마 베타가 되고요. 얘는 m 감마 베타가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 코시분의 탄치인데, 그럼 얘는 m 신치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상대론적 운동량은 m dx 오버 d 타우로 처음 시작을 해서 얘는 계산해 보니까 m 감마 베타고요. 세타로 속도 변수로 표현을 하면은 m 신치에서 감마 버전이랑 신치 버전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대론적 운동량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이 로렌츠 변환식이에요. 로렌츠 변환식. 이 스토리도 참 특이하거든. 우리가 이제 딱 이제 금방 써지는 게 행렬식을 굳이 안 써도, 자 t 프라임은 나 이제 바로 쓴다. t에다가 감마 1마배니까 코시 쓰고 마이너스 x에다가 신치 이렇게 써주고, x 프라임은 마이너스를 먼저 써줘야겠죠. 신치 더하기 x에다가 코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속도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내용이고, 여기에 dt를 하자고요. dt, dx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시간과 길이에 대한 로렌츠 변환식인데, 여기에서 에너지랑 운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양변을 d 타우로 나눠주고 m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을 곱한 거에다가 dt 프라임에다가 d 타우가 남고, m에다가 dt d 타우 에다가 코시 빼기 m의 dx d 타우의 신치를 남기고, 여기는 아래에 있는 거는 m dx 프라임 d 타우 이퀄 마이너스 m dt d 타우, m dt d 타우 신치 더하기 m dx d 타우 코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봅시다. dt d 타우가 지금 어떤 물리량을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얘를 뭐라고 해볼까요? h라고 해볼까?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보이나? 이게 글씨가 어쨌든 여기까지 증명을 했고, 지금 로렌츠 변환식이고 상대론적 운동량과 뭐 이 스토리는 찰칵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얘를 여기다가 마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칸을 지우고, 공식 정리 쪽 이것도 지우자. 이것도 지우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쟤네에서 m에다가 이거
때문에 여기서부터 써야겠다. 그렇지. 그러면은 m에다가 h라고 한번 해볼게요. h는 h 프라임은 m의 h에다가 모르는 물리량이니까 h라고 한 겁니다. 제가 그냥 그 다음에 저거는 운동량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cm. 그 다음에 m에다가 dx 프라임 dt. 저거는 이제 x 방향의 운동량 프라임이고 마이너스 m의 h의 cm. 그 다음에 더하기 px에다가 코시.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로렌츠 변환식에서 운동량이랑 어떤 물리량에 대한 공식을 이끌어냈어요. 약간 좀 삐뚤어졌네. px 코시. 이런 식으로 됐죠? 이 식으로 한번 뭘 한번 해볼까? 1번이랑 2번 입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충돌하기 전이랑 충돌 후 한 상황에 잠깐만,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입자 두 개가 있었는데 충돌을 한대. 충돌 전에 대해서 로렌츠 변환식으로 한번 쭉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m p x 프라임, 요건 지금 나중이 아니에요. 틀이 다른 거죠. 1번 더하기 왜 m을 썼어? 여기에 m 자체가 운동량인데 m, 요것도 m 지워야지. 이러니까 좀 더 쓰기 깔끔하지. m 없어도 되지. m까지 합한 거를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이게 훨씬 더 보기 깔끔하네. 뭐가 좀 눈에 들어오네. 자, 충돌 전은 이 두 번째 식으로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하는 거예요. px 1번 공 px 방향의 2번 공 이렇게 이렇게 1번 공의 x축 방향으로의 운동량인데 프라임 좌표계에서 본 거, 2번 공의 x축 방향의 운동량인데 프라임 방향에서 본 거는 마이너스 h의 h라고 하는 어떤 물리량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1번 거에 cm 더하기 2번에 관한 거. 자, 더하기 요거는 지워도 되겠다. 더하기 px 방향 1번 거 코시 p x2의 cm. 이렇게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1번 거 하나 쓰고 2번 거 하나 썼는데 그걸 더한 거예요. 충돌 후도 한번 써봅니다. 충돌 후도 써보면은 이건 조금 더 빠르게 px 1번 프라임, 왜냐면 똑같이 쓰는데 이제 파이널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h1에다가 cm에다가 h2에다가 cm를 해주고 여기다가 px 1번에다가 코시 px2에다가 cm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거, 충돌 전, 충돌 후.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서 보자. 이 코시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저 코시를 뭐야? 코시를 묶었네? 왜 그랬지? 왜 코시는 여기서 뭔데? 잠깐만, 이게 지금 상황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니까. 코시가 뭐지? 코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건데 로켓의 속도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상황이 그거구나. 실험실 기준틀 이랑 로켓 기준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쓰기 전까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식을 유도로 한 거고 dt랑 dx로 표현된 거에다가 d타우로 나누고 m을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나왔어.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h랑 p라고 하는 px는 이제 우리가 p는 운동량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이고 h는 우리가 처음 보는 물리량이니까 내가 지금 저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정리가 됐대.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준툴이 있고 베타로 움직이고 있는 로켓 틀이 있다고요. 실험실 기준틀이랑 로켓 기준틀이 있는데 로켓 기준틀이 코시랑 신치 이 속도로 코시분의 신치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로켓 기준틀에서는 실험실 기준틀의 물리량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거예요. 네, 그 뜻이에요. 등장인물은 로켓이 쭉 가고 있다는 거랑 그거를 실험실 기준틀에서 관찰하고 있는 O가 있고 로켓 기준틀 안에 있는 관측자 O'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관측자들이 이런 식으로 운동량이랑 H라고 하는 물리량을 보고 있었대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로켓 안에서 로켓 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입자를 충돌시키면 되나? 로켓 기준틀 안에서 입자를 충돌시켰다고 합시다. 왜냐면은 앞에서 개념에서 그렇게도 이제 서술을 했으니까 이 식으로 우리가 갖고 놀아보자고. 자, 충돌 전 1번 입자에 대해서는 px 1번 프라임은 마이너스 h 1번에 자 얘는 안 바뀌어요. 신치는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치는 입자의 속도에 관련된 게 아니고 뭐에 관련된 거니까 로켓의 속도에서 나온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번 거 그 다음에 2번 입자에 대해서는 px2에다가 프라임을 씌워주고 마이너스 h 2번 거 h 물리량 그 다음에 이거는 로켓 거 px의 2번의 운동량이랑 로켓에서 나온 코시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이랑 2번을 더해보기로 했어요. 더하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 지금 얘를 이렇게 쭉 쓴 거는 물리였고요. 더한 건 수학이에요. 이건 더한 거는 물리적인 의미는 없고 수학입니다. 부식이 있어서 그냥 더한 거였을 뿐이에요. 라고 했고 마이너스에 h1 더하기 h2에다가 신치 세타가 되고 더하기 px1 더하기 px2에다가 코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충돌 전이에요. 충돌 후에도 똑같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충돌 전, 자, 얘는 충돌 후에 써지는 이제 식들입니다. 1번 똑같이 쓰면 돼. 는 파이널은 마이너스의 h1 더하기 h2의 파이널의 신치 더하기 px1 더하기 px2에다가 파이널의 코시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겠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을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얘네는 그냥 지금 물리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두 개의 방정식일 뿐이에요. 밑에 것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네. 됐어. 자, 충돌 전에 있는 이 식이랑 이 식을 보면요. 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네. 뭐냐면 입자 1과 입자 2를 로켓 안에서 봤을 때 운동량인데요. 운동량 합인데요. 그러면 얘 두 개가 같거든요.
오 이렇게 나오네. 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그 다음에 코씨는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얘를 보세요. 얘는요 실험실 기준 틀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럼 이제 논리가 이제 이거지. 논리가 이거야. 이렇게 보자고. 머릿속으로는 다 끝났는데 조금만 더 확신을 갖고 싶어가지고 B 더하기 C고 A 프라임은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A, B, C, D, E, F라고 하자. D, E, F A, B, C F라고 했었을 때 A랑 D가 같고 C랑 B가 같대. 따라서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 B랑 E랑 같아야겠지. 결론이. 따라서 H1과 H2를 초기에 더한 거랑 나중에 더한 거랑 같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역학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하나 발생했어요. H1이라고 하는 물리량이랑 H2라고 하는 물리량을 처음에 더한 거랑 H1이랑 H2를 라고 하는 물리량을 나중에 더한 게 같대요. 얘는 어떤 꼴이냐면은 보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학 상황에서 보존이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탄성 충돌 상황에서 그다음에 닫힌 개석 닫힌 개고 탄성 충돌이니까 이 상황에서 보존되는 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량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보존되는 게 P가 같았고 보존이 됐었고 H라고 하는 물량도 보존이 됐었네. 그런데 여기 P는 운동량이니까 당연히 보존이 됐고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바로 뭐밖에 나왔어요?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H가 에너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H가 뭐였어요? 바로 얘였습니다. 얘가 H였어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H라고 하는 물리량은 dT에다가 d타우로 써지는 거였는데 얘가 보존이 됐으므로 얘를 상대론적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상대론적 운동량에 대해서 쭉 했었고 두 번째 우리 나오는 개념이 로렌츠 변환식에서 새로운 걸 이제 알아낸 건데 거기서 또 알아냈어요. mdt d타우가 에너지 항이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좀 잘 이게 이거였네. 직접 써보니까 다르다니까. 얘는 로렌츠 변환식인데 각자 하나하나가 물리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었어요. 여기 다시 한번 해보면은 로켓 기준 틀에서 본 여기라고 할까? 로켓 기준 틀에서 본 1번 입자의 X축 운동량. 이 항은 H1은 지금 에너지 있는 건 알고 있고 실험실 기준 틀에서 본 1번 입자의 에너지. 자, 심치는 감마 베타인데 베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로켓이 베타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나오는 심치죠. 그리고 얼마나 그 시간이랑 X축이 기울어졌는지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실험실 기준 틀에서 본 1번 입자의 X축 방향의 운동량. 코씨는 로켓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거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1번 입자랑 2번 입자랑 심치랑 코씨는 뭐 1번, 2번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로켓이 움직이는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됐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 이렇게 스크린샷 하나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2번 개념을 정리합니다. 자, 로렌츠 변환식. 두 번째 식이에요. 시간 자리에 에너지를 쓰고 공간 자리에 운동량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될 수가 있지. 감마 E 마이너스 감마 베타의 px 프라임은 마이너스 감마 베타의 E 더하기 감마의 px y랑 z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얘가 로렌츠 변환식에서 나오는 4벡터라고도 하고요. 4벡터의 로렌츠 변환식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에너지와 운동량의 상대론에서 에너지와 운동량의 로렌츠 변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론적 에너지. 식이 세 개가 있어요. 자, 1식,
에너지 일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방금 봤던 것처럼 dt d타우 방금 로렌츠 변환식 계산하면서 나온 거였고, 그다음에 m dt d타우는 이게 시간지연 공식이거든. m 감마고요. 감마 버전 하나 나왔고, 얘는 m 코시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자, 에너지 이식. 에너지는요, 정지 질량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 책 145쪽에 나와 있는데, 모든 기준 틀에서 에너지를 기록할 때 정지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는 한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만족하는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면 모든 기준 틀에서 운동량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뉴턴 물리학에는 정지 에너지를 안 써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충분히 썼죠. 그런 뉴턴 역학에서는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법칙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입자의 에너지에 임의의 일정한 에너지를 더할 수는 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위치 에너지도 내가 설정을 한 거고, 중요한 거는 에너지식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날아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뉴턴에서 에너지식에 대해서 썼어도 그냥 뭐 하나를 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몇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항을 집어넣어도 에너지 보존 법칙 상에는 수학으로 기술하는 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더 추가해도 된다는 그 말이에요. 뉴턴 역학에서는. 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상대론적 표현에 저속 한계를 앞서 앞에 임의의 상수를 더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속 관계에서는 그냥 상수 하나 더한 거랑 똑같다. 그런데 그 상수는 상대론에서 이제 의미를 갖는다, 이제 그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임의의 기준 틀에서 입자의 상대론적 에너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정지 에너지고 하나는 입자가 운동해서 갖는 에너지이다. 얘는 2분의 1 m 베타 제곱 아닙니다. 참고로 얘는 그냥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고, 근데 이 식이랑 관련이 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은 m 감마를 해주면은 1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에요. 1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고, 만약 저속일 경우에는 m 더하기 2분의 1 m 베타 제곱이 남습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거야. 저속을 시켜봤더니 m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긴 힘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전개를 해봤더니 에너지 향이 좀 있는데 더해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상대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이 식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2분의 1 mv 제곱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상대론에서는 상대론적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정지 에너지랑 운동하면서 갖는 운동 에너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자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러냐면은 우리가 틀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세우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 같아. 정지해 있어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약간 생각이 넘어가려다가 잠깐 막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삼식은 좀 중요한 게 로렌츠 기하학에서 나오거든. 로렌츠 기하학에서는 dt, dx랑 d타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간격이죠. 여기서 이제 d타우로 써볼 건데요. 이 삼각형이 있어요. d타우가 불변량이에요. 여기다가 이 삼각형의 비율을 놔둔 상태에서 양변을 d타우로 나눌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질량을 곱할 거야. 그리고 봤더니 이 삼각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질량이 있고 mdt d타우는 에너지이고 mdx d타우는 px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로렌츠 방정식은
이 빗변의 제곱은 dt 제곱 빼고 dx 제곱이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m 제곱은 야 여기가 dt고 세로가 dt고 여기가 d타우잖아. dx잖아. 시간이 위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야지. 에너지 px 그러니까 2제곱 빼기 p제곱 이런 식으로 1식, 2식, 3식입니다. 아이고 됐어. 이런 스토리 다 있었어. 그래서 1식, 2식, 3식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죠. 다 좀 다 엮여 있죠? 다 엮여 있고요. 에너지 상대론에서 에너지가 이런 식들을 갖게 된다는 거를 앞에 있는 시간과 길이 수축에서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에서 어떻게 이을 수 있었냐면은 결국엔 틀이야 틀. TX 그래프가 있어야 TX 그래프가 로켓 기준틀을 거를 딱 이제 그리면서 저절로 나오는 현상이 쌍곡선이 쭉 그려지면서 시간 지연이랑 길이 수축을 거기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TX 여기 좌표계에서는 시공간 좌표계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쓰는 게 아니고 로렌츠 기하학을 쓴다. 그 로렌츠 기하학에서 약간 좀 조작을 했더니 에너지랑 운동량에 대한 기술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그렇게 엮여 있어요. 엮여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공간 민콥스키 좌표계를 그렸다는 거랑 로렌츠 좌표계를 썼다는 거. 이 두 개에서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물리적인 의미를 한 게 아인슈타인의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 그 다음에 에너지랑 운동량이 상대론적으로 표현되는 게 달라진다. 이게 쫘라라락 하고 이제 나왔다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출발점은 민콥스키의 시공간 좌표계랑 로렌츠 기하학 그리고 로렌츠 변환식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갈릴레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갈릴레이가 시작을 했고 누구야? 마이켈슨 몰리가 갈릴레이가 옛날에 떡밥을 던져놨는데 마이켈슨이랑 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됐고 그걸 아인슈타인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 약간 의심을 갖고 패러데이의 실험부터 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쭉 전개를 생각을 하다가 여기 어떤 아이디어를 넣었냐면은 민콥스키랑 로렌츠의 이론을 적용을 한 거죠. 민콥스키랑 로렌츠 거를 쓰다 보니까 뉴턴이 생각해 놨던 시공간 절대좌표계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을 해요. 그리고 그 수정된 좌표계가 이제 쓰일 때가 민콥스키 좌표계 안에서 로렌츠 변환식을 써가지고 시공간 좌표계가 싹 다 이제 바뀐 거지. 그랬더니 시간도 이상해지고 시간 개념이 이상해져 동시라는 개념이 이상해져 길이라는 개념이 이상해져 운동량이랑 에너지에 대한 개념도 바뀐 겁니다. 지금 5개 시공간이 바뀌어가지고 시공간 좌표기가 다른 방식을 쓰다 보니까 나온 게 시간, 길이, 동시성, 광속도 불변하다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속이 불변하다, 시간이 팽창된다, 동시성이 상대적이다, 길이가 수축되더라, 에너지랑 운동량이 다른 개념이 필요하더라라는 6가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요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인데요. 그거는 P는 베타 2예요. 이거는 M 감마 베타가 아까 운동량이었는데 거기다가 에너지 넣으면 돼. 그래서 P는 베타 2야.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쓱 한번 하고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 정리다. 공식 정리, 이론 정리라고 합시다. 이론 정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론 정리. 첫 번째 상대론적 운동량. 상대론적 운동량은 m dx d 타우로 쓰기로 하고요. 얘는 m 감마고요. 이거는 세타 버전으로 하면 m 코시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렌츠. 이게 스토리로 보면 로렌츠 변환식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로렌츠 변환식에 의하면 E'이랑 P'이 감마 1 마이너스 베타 1에다가
EP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 세 번째, 에너지도 식이 있는데요. 1식, 2식, 3식이 있어요. 1식은 로렌츠 변환식에서 하다 보니까 에너지 뭔가 보존되는 양이 있었는데 그게 에너지더라. 그래서 MDTD 타우였고, 얘는 시간 팽창 공식에서 M 감마, 얘는 M 코시 세타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저렇게 쓰면 안 되지. M 감마 베타지 저거. M 감마 베타. 얘는 M 신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는 에너지는 정지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에 더한 거랑 같다. 움직이고 있는 입자에 대한 식입니다. 그 다음에 M 제곱은 2 제곱 빼기 P 제곱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로렌츠식에서 나온 거고. 얘는 여기에서 이상한 걸 발견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확장해가지고 저렇게 나온 거고. 4번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는 P는 베타 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할 수 있는 해석, 광자는 질량이 없는데요. 여기 E니까 광자의 경우는 에너지랑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 여기로도 수렴이 되고, 입자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정지 질량이 그때 상대론적 에너지랑 같다라고. 네, 첫 번째 시간 이론 정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공부했던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 커트.